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1월 12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시장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연출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마감했던 부분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해외 시장까지 같이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우리 국내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38.47포인트 0.84%가 상승을 한 462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강하게 출발했다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장 막판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빨아당기면서 지수를 시가 부분에 맞춰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일단 우리 시장은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유동성이 아직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찍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평균 거래량을 전부 상회하는 거래 형태를 계속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중간중간에 조정이 깊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외국인 투자들이 뚜렷하지가 않고 지금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5천억을 갖다 팔았는데 지난 금요일자에서도 팔았고 목요일장에서도 팔았고 3일 연장 팔고 있어요. 3일 연장을 파는데 왜 3일 연장 팔고 있느냐를 살펴보자고 하면 환율이 지금 연일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입한 이후로 크게 밀어낸 다음에 다시금 환율이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환율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일째예요. 7거래일째. 이 환율의 위치를 같이 한번 보시자고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의 위치가 아주 눈에 띄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단계는 아닌데 엄밀하게 살펴보시면 V자 반등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해드렸던 영상에서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의 성질에 대해서. 환율은 안타깝게도 시장 경제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특히나 엔화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 시세의 지속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그런 가운데 빠르게 재반등이 나왔을 때가 무서워진다. 왜냐? 대기자들이 덤벼 들어가는 대기자들이 재차 추격하는 매수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급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이젠 태초에 힘을 써서 밀어냈지만 그 힘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가 감소되게 되고 그 파워가 감소되게 되면서 이제는 정부 쪽의 코멘트에 시장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반대국부의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한을 두고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 오히려 시장에는 반발세, 우리 부동산 가격이랑 똑같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대출 억제하고 뭐 막고 해도 오히려 계속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타지 못하면 내가 다음 기회에 못 갈 거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강해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12월 24일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보시면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고스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에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을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다음 행보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을 방금 설명 때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개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과 시장이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결국 투심에 의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심이라 하면 어떠한 투심이다? 방금 설명드렸던 포모 현상에 의한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입세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하긴 강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향후에 부활을 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향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왜냐? 억지로라긴 표현보다는 시장이 심리로 인해서 여하튼 붙잡아서 올려놓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실망성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망성 매물이 나왔을 때 증시가 버티냐 못 버티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단놓고 말씀드리는데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수직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신고가를 치고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때 시장 별로 안 좋아요. 네, 냉정하게 바라볼 때 시장이 별로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종목의 힘에 의해서 지금 많이 움직여요.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계속 퍼포먼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형주의 이런 퍼포먼스 과정들,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증시를 어느 정도 왜곡되고 있는, 왜곡을 만들어내는 포모 현상을 만들어낼 뿐이지 실질적인 증시의 진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율을 저는 계속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미장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장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장 역시 신고가를 지금 다시 못 가고 있죠.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우리나라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고점에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치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치고 가지를 못해요. 네. 다만 미국장은 우리보다는 조금 환경은 괜찮은 것이 순환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다우지수의 뒤를 따라서 나스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1월달 시장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과 같은 행위 때문에 방산주들이 움직였고 정유주들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인 다우지수가 움직였고 기술주들은 AI 버블 이슈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 거기에 빈틈을 메꾸고 있었는데 순조롭게 이 자금들이 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장의 모양새는 좋긴 한데 부담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다시 추적을 해보자고 하면 제가 오늘 매매도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오늘 매매를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매매가 아까 10시 45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국장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상담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이 시간에 매매를 잘 안 합니다. 보통 11시에 거래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 오늘 좀 빨리 거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시가를 찍은 다음부터 시장이 난리였어요. 시가를 찍은 이후부터 시장이 난리를 치면서 빠르게 밀어내더라고요. 빠르게 밀어내서 첫 번째 리바운딩 나오는 바로 이 구간에서 수익을 그냥 내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뭐 수익 더 많이 바랄 필요도 없고 이번 달도 수익이 지금 760만원. 네, 이번 달에 지금 6거래일, 7거래일째인데 760. 하루에 100만원 꼴이면 남은 기간 동안 다 했을 때 뭐 충분히 목표 수익 1000만원 이상은 달성할 것 같아서 뭐 무리하지 않을 생각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제가 매매를 빨리 하고 빨리 끝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카드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써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란에 대한 부분이죠. 이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란에 대한 부분도 시위가 좀 가격화되고 있고 경제단 때문에 시위가 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개입을 하게 되면 중동에 관련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재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보자고 하면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벌써 튀어오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중고라고 하죠. 고환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환율이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고환율, 그리고 플러스 알파 고유가, 에너지.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으면 경제난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사이클인데, 여기에 지금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국제유가가 비싸지면 환율은 더 치고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안 그래도 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부채 한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점, 거기다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 연준 쪽은 이미 금리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2026년도에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또 폭탄이 터졌죠. 왜 시장이 빠졌느냐? 사실 제가 매매를 빨리 끝내버린 이유 중에도, 빨리 시작한 이유 중에도 이런 이유인데, 갑자기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방검찰에서 파월 연준의장을 때려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상태인데, 파월 연준의장에 대해서 연방검찰이 소환장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들고 걸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대규모 개보수에 관련된 비용 집행 문제를 갖고 지금 시비가 걸렸거든요. 그 지금 유가가 이란을 건들기 시작하면 유가는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가는 뜨겠죠. 그 다음에 환율은 계속 뜰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떴을 때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파월 연준의장을 벌써부터 압박을 해서,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서 걸려들면 굉장히 뼈아픈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뼈가 아프죠. 부담이 너무 많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파월 연준의장을 때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부분은 작년 9월, 10월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고, 계속해서 연방검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본관 건물을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미 삼았긴 했습니다만, 이 시기에 공교롭게 저게 때려졌다. 그러면 지금 파월 연준의장은 임기가 5월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넉 달 남았거든요.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이 과연 뜻대로 될 것인지, 순조롭게 될 것인지. 어쨌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토르의 망치를 들고 있는 건 파월이란 말이죠. 파월이 나 금리, 이나 안 해. 이래버리면 이게 완전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 셈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잡아냈고, 베네수엘라를 잡아내면서 석유 쪽에 직접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 운영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앞서서 말을 할 때 노후화된 정유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서 그 정유시설들을 만들고 도움을 주겠다,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이미 자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란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면 강경론자들이 아마 반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강경론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이제 충돌이 또 나겠죠. 이란은 아시겠지만 또 무력이 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새로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연초에는 보통 잡아 누르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고, 연말에는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시장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지금 연초에 안 그래도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카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을 건드는 내용을 아침부터 계속 기습적으로 뉴스를 계속 때리는 걸 봐서 오늘 시장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빨리들 소집시켜서 평상시보다 30분 정도 매매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고 그냥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저도 뭐 그냥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하는 바로 봤을 때는 현재는 상승 탄력을 이제 점진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다소 우리나라장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접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유추해서 고르게 봤을 때 증시가 가지고 있을 부담감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정말 상담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매매가 일찍 끝났어요. 매매가 3시에 매매가 끝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매매가 일찍 끝났는데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저녁에는 영상을 못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주말을 넘어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체험을 같이 하시고 또 저희 것을 같이 보고 계시고 하는데 정말 이제 매매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매매는 어려워요, 여러분. 매매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데 왜 매매가 갈수록 어려워지시냐면 여러분들이 작전도 짜시고 공격도 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매매는 어렵지만 작전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시고 좀 폭넓고 여유있게 매매를 가져가셔야 이러한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영상 잘 보고 있고요. 같이 좀 해보고 싶고 체험도 해봤는데 저는 매매가 너무 어려워요. 손이 떨려요 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믿을 사람이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 내가 기준을 잡고 같이 매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점을 명확히 가지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찾아보셔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하셔서 도움을 같이 받아보셔라. 체험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냐. 돈 내라는 소리 아니다. 돈 안 내도 된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수익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저희 거 3일 들으시면 회비가 내고도 남겠죠. 그러니까 체험들 3일 동안 들어보시고 로스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이럴 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정말 매매를 오늘 10시 45분 매매 끝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도 몇 분한테 또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매매 끝났으니까 컴퓨터 끄시고 나가라. 나가시기 싫으시면 컴퓨터를 꺼버려라. 핸드폰도 다른 것만 하셔라. 괜히 차트 보고 깔짝깔짝대면 매매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또 꼬여서 매매하다 보면 또 손실 난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처럼 되시면 못 이겨요. 딱 그냥 끝냈으면 끝내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목을 매서 매매를 하시면 시장에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고 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고, 저에게도 이 영상을 찍는 순간이 공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함께 잘 이 시장들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들 계속 만들어내시길 저는 바랍니다. 시장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의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위협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위협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같이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해당 구간들을 잘 풀어 가셔야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시간은 열려 있고요. 제가 전화는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제가 스케줄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드릴 거고요. 투자 상담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것이 좋을지 마인드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쑥스러우시면 해당 번호에다가 문자로 숫자 1번이나 뭐 7번이나 2번 아무 숫자나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드릴 거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또는 전화하시는 게 부끄러우시면 해당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추가하시든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많은 상담을 계속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있는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투자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 대표였습니다.